자, 오늘 북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13쪽. 마침 113쪽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간첩 신고가 113, 왕왕3 이렇게 선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연의 일치죠. 자, 오늘 두 번째,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실 이 단원은 이 앞 단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북한, 그리고 북한 주민, 그들의 삶, 우리하고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한 시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은 유니버설하다. 그러니까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고 두루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라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요르단, 스웨덴, 태국,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자, 좀 알 듯 모를 듯. 답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왕국이죠. 지금은 전제 왕국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헌법을 앞에 두고 왕은 통치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의 나라들이지만 정체성은 일단 왕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ROK, 뭐냐면 Republic of Korea, 그 한국 리퍼블릭이란 나라가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퍼블릭이죠. 무슨 뜻이냐면 독재 국가, 왕정 국가가 아니고 공화국이란 말입니다. 공화국. 그러니까 소수에 의한, 개인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국민의 통치다, 이런 말이죠. 대부분의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리퍼블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그 형태가. 그럼 북한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DPRK라고 합니다. 이 무슨 이니셜이냐면 The Democratic People's DPR, Republic of Korea. 얼씨구 ROK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리퍼블릭, 공화국이라는 거죠. 독재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여기 더 강조하고 있죠. 인민, people, 국민들의 공화국이다. 민주주의, 데모크라틱, 인민, 공화국,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북한은 왜 전혀 우리나라하고 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하고 다르냐? 그건 형태만 데모크라틱 피플즈 리퍼블릭이지 실제로는 왕국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방을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국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김씨 왕국이죠. 자기들은 부정하고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왕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영 이해하기가 힘들고, 북한은 김씨가 다스리는, 조선조가 이씨가 다스렸고 고려조를 왕씨가 다스렸다면 지금
조선, 북한은 김씨왕국이다, 김씨왕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방법론, 뭐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있는 영화, 소설, 신문, 방송, 뭐 문서, 또 북에서 온 사람들, 또 북한에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물, 그리고 국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석들이나 SNS, 유튜브 이런 뉴스들,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일단 교과서를 봅시다. 113쪽에 북한 사회의 어떤 단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동원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113쪽에 또 이 기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는 건 문제고, 114쪽 한 페이지 넘기면은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북한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의 선거가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한때는 완전한 비밀,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런 민주적인 선거를 하고 있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외신들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죠. 그리고 115쪽에 보면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완전 집단 생활에 눌려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북한 그 탈북 그 강사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질문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손 들고 질문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또 의지도 강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뭐 이렇게들 선전하는데, 우리 역사상으로도 고구려 하면은 굉장히 강인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6.25 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생활력이 아주 강해서 남쪽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 그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가서 자기 고향의 소를 이렇게 선물했던 현대 그룹의 창시자, 창업주 그 정주영 씨도 북한 출신이죠. 북한 자기 고향 이름을 따서 그 저기 아산병원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 출신 기업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런 북한 사람들이 왜 정치적으로는 독재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빈곤하게 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 이유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너무 쪼들려서 어떤 다른 탈출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주의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일정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딴 생각을 못하게 북한 체제에 반항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집단주의적인 그런 소녀들의 생활. 자, 이렇게 해서 117쪽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북한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기말고사에도 날 그런 문제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꽃제비 알고 있죠? 꽃제비 출신인 북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원도 얼마 전에 됐었습니다. 꽃제비, 안전산업, 무상의료제도, 냄새만 배급한다는 요런 걸로만, 요 은어로만 봐도 북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런 얘기들을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비판, 은어도 일종의 풍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북한 사회도. 자,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가 겉으로는 표방하고 있는 거하고 달리 거기는 왕국과 같은 나라다. 특히 공산주의의 어떤 특징, 집단 체제에서 어떤 개인의 삶, 인권이 많이 유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왕국이라서 1인 독재 체제라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나름대로 거기도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노애락도 있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형성평가와 과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북한 TV, 또 북한에 들어가서 찍은 외국인들의 그런 기록물, 이걸 통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일면을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써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